우리 겨울에 방어회 정말 많이 먹죠? 어떤 분이 유명 방어횟집에 포장 주문을 하려고 오픈과 동시에 전화를 하는데요. 180통 만에 방어 주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 맛집뿐만 아닙니다. 어느 방어횟집에 가도 웨이팅은 각오하셔야 되고요.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겨울엔 방어, 가을엔 전어 같은 계절 생선도 인기지만은 1년 365일 사랑받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광어와 우럭. 대량 양식에 성공한 이후 국내 횟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요즘은 1인용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혼술할 때도 딱이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이 광어와 우럭이 금값입니다. 심지어 메뉴판에서 광어 우럭을 없애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광어 우럭 폭등 사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일은 중간 상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등의 원인은요, 산지 가격이 문제죠. 또 광어 우럭의 자리를 슬금슬금 뺏어가고 있는 이 연어, 이 세 가지 생선 가격은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광어 우럭 가격의 비밀입니다. 수산시장, 이곳에 입장하는 순간 전운에 휩싸이곤 합니다. 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거든요. 한국인들 회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요. 돼지나 소고기에 비해 광어는 얼마, 또 우럭은 얼마, 이런 걸 다 꿰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저렴한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특히나 당황스러운 것, 바로 이런 메뉴판입니다. 횟집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죠. 시가,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말입니다. 고급 어종의 상징 같은 건데 괜히 물어보기도 좀 부담스럽죠. 만만하게 시키는 게 광어나 우럭이긴 한데요. 사실 광어도 원래는 굉장히 비싼 고기였습니다. 1970년대 초 광어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600에서 700원, 비쌀 때는 1000원까지도 가던 고기입니다. 돌돔보다도 더 비쌌죠. 당시 노동자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이 300만 원 정도니까 비교해보면 킬로그램당 10만 원쯤 하는 초고급 생선인 겁니다. 킹크랩 가격과 비슷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광어 양식을 시작하면서 가격이 점점 안정됩니다. 그런데 보통 양식 광어를 많이 접하고 또 먹으니까 양식에 쉽게 성공했겠거니 싶겠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좋은 품질의 부어와 모어가 있어야겠죠. 어선에서 잡아온 광어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 중에서도 품질 좋은 광어를 골라내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그렇게 공수해온 광어를 수조에서 키운 데서부터 양식 기술 개발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자연산 생선들이요, 죽은 고기는 안 먹거든요. 살아있는 생선, 즉 움직여야 먹습니다. 철새에다 정갱이를 끼워서 낚시하듯이 1시간 정도 움직여줘야 그제서야 먹는 거죠. 이렇게 자란 광어가 서로 짝짓기를 한 다음 자연 산란을 시켜 치어로 부화시키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두 번째, 그럼 치어가 먹을 먹이가 따로 있어야겠죠?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야 하는데 그럼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어야 할 식물성 플랑크톤이 또 필요합니다. 이건 따로 또 배양해야 했어요. 그렇게 키운 이 치어가 좀 크고 나면 다른 먹이를 먹여야 합니다. 지금이야 배합 사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요,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 작업을 하나씩 해나간 거죠. 국립수산진흥원이 영혼을 갈아 얻은 결과인 겁니다. 자, 이렇게 1985년 종묘 개발에 성공하고 90년부터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정란을 공짜로 분양했어요. 물론 양식 교육도 해줬고요. 그 결과 90년대 초에 동해, 남해, 제주도를 합쳐 430여 곳에서 광어를 양식하면서 광어 강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어 양식은 사실 일본에서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요. 국내 양식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지금은 일본에서 소비되는 광어 절반이 우리나라 양식 광어가 차지하게 됐어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광어 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르웨이 연어처럼 한국 광어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츰차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퀄리티는 높은데 싼 가격의 생선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최근 광어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 중이죠. 정부까지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할 정도고요. 킬로그램당 8,000원까지 떨어졌던 산지 가격이 2020년 4월부터 폭등을 하더니 21년에는 15,000원을 찍습니다. 사실 광어 가격이 이렇게 뛰기 직전에는 폭락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년간인데요. 광어 가격이 오른 이유를 알려면요, 이때 왜 광어 가격이 폭락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연어와 방어 때문입니다. 국내 양식 광어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그만큼 우리도 광어를 정말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광어를 대체할 생선이 나타난다면 판매에 크게 구멍이 난다는 겁니다. 그 구멍을 만든 게 바로 연어와 방어인 거죠.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대 중반쯤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연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탔거든요. 연어를 전문으로 하는 술집, 음식점들이 크게 늘었고요. 이때부터는 횟집에서 연어를 취급하지 않으면 손님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광어 연어 세트, 우럭 연어 세트가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방어가 겨울회로 제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기름 제대로 오른 방어는 정말 맛있죠. 2010년대 들어서 제철회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방어의 인기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연어와
부어와 방어의 수입량이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연어 수입량은 8,000톤이 늘었고요. 방어는 1,500톤이나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 광어 인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죠. 게다가 광어의 수출량도 떨어집니다. 2010년에 4,200여 톤이었던 광어 수출량이 2020년쯤에는 2,100여 톤으로 절반이 깎여버리거든요. 즉 사람들이 전부 다 광어를 덜 먹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가격에 타격이 옵니다. 과거 연어 시장이 딱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어 가격의 세계 표준은 노르웨이인데요. 이 노르웨이산 연어가 2014년에 가격이 뚝 떨어지더니 2015년 내내 헐값에 팔렸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크림반도 사태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너네 작작 좀 해라 이거죠. 근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유럽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버립니다. 여기에 노르웨이산 연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러시아는 노르웨이산 연어의 제1수출 국가이자 수출의 10%나 차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갑자기 막혀버리면서 가격이 38%나 하락한 거죠.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대학가, 직장가 할 것 없이 우후 죽순처럼 생겼던 연어 무한 리필 전문점. 이 가게들이 갑자기 생긴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싼 가격에 팔리던 연어 가격은 결국 노르웨이가 아시아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가격도 회복됐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광어도 이 연어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양식 광어의 연간 생산량이 35,000톤이나 되는데 방어, 연어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광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우리가 광어 양식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어 가격이 마진도 안 남는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속이 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광어를 안 키우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2019년에는 양식업자들이 입식량을 11%나 줄여버리거든요. 전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키운 것도 있지만은 팔리지도 않고 수조에 남아있는 이 대광어들, 얘네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수조 공간이 부족하니까 더 키우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설상가상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안 팔립니다. 이러다 다 망하나 싶었는데요. 4월쯤부터는 상황이 좀 좋아지긴 했죠. 사람들이 조금씩 외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기회다. 이때 정부와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대광어를 아주 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수조를 탈탈 터는 거죠. 대형마트도 그랬고 수산시장은 드라이브스루로 광어회를 팔면서 광어를 소진해버립니다. 악성 재고가 빠진 거죠. 여기다 횟집들도 배달앱을 적극 이용하면서 광어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배달 덕에 주문이 크게 늘어난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횟집, 일식집이거든요. 자, 이렇게 골치 아팠던 광어 재고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한시름 놨나? 아닙니다. 이젠 팔 광어가 없다는 게 문제죠.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자, 다시 양식업자가 돼볼게요. 사람들이 광어를 안 찾다가 갑자기 물밀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광어를 많이 키우겠죠? 그런데 입식량을 급격하게 늘린다고 한들 양식장에 있던 치어가 금방 뿅 하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광어의 양식 기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14개월에서 16개월이나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양식업자가 앞으로 생산량이 좀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광어를 1,000마리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1,000마리의 광어는 1년이 훌쩍 지나서야 팔 수 있다는 거죠. 아까 19년에 광어 입식량을 11% 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파가 1년 뒤인 2020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광어 입식량도 전년 대비 12%나 줄이거든요. 때문에 2021년에는 광어 먹기가 더 힘들게 된 거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크게 올랐죠. 안 그래도 오르던 광어 가격엔 날개를 단 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023년 정도면 광어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광어 입식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우럭은 어떨까요? 우럭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우럭도 광어와 비슷한 이유로 가격이 폭등한 케이스긴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광어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 우럭도 이 시기부터 가격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어와 다른 점은요. 우선 코로나 이후 밀키트 수요가 늘면서 작은 우럭이 많이 쓰였어요. 우럭은 광어보다 매운탕 키트로 인기가 많거든요. 이러면서 횟감용인 큰 우럭 공급이 줄어듭니다. 횟감용 우럭 공급은 줄어드는데 코로나로 회 수요가 늘어나니 어땠을까요?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다가 2021년 봄을 지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나 했는데 여름부터 다시 폭등합니다. 바다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서 남해, 서해를 중심으로 우럭들이 집단 폐사를 한
거죠. 이때가 정말 역대급이었다고 하죠. 양식 광어야 수조에서 키우지만은 우럭은 해양 가두리 양식이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심지어 우럭은 광어보다 더 오래 키워야 합니다. 무려 26개월. 실제로 우럭 양식 숫자 역시 줄어들었는데요. 광어보다 훨씬 오래 키워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회 이야기는요, 좀 더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광어 우럭을 원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많아졌다가 줄어드는데요. 정작 공급은 이 수요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격 변동이 매우 거칠고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소비자가는 여기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더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광어와 우럭, 연어만 봐도 그렇죠. 양식업자들이 광어 입식량을 줄일 때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 배달회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상상이나 했을까요? 크림반도 사태가 한국의 연어 무한 리필집을 늘리게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폭등하는 광어 우럭 가격,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오늘의 돈슐랭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